안녕하십니까, 박경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충남 교육감에 도전하는 전 삼성고 교장 선생님 박하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인수위원회 국민통합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아마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전 국민이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교육의 정수를 또 진지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답이 없는 네. 또 그런 분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41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교육 철학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박하식 교장 선생님이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충남의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실지 궁금합니다. 또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또 교육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장 군수,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기관과 또 지자체의 그런 역할과 지금 현실이 어떤가 등등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41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받는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교육이란 무엇인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나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 네. 그래서 홀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을 교육을 통해서 발현할 수 있도록 꺼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 성장시키고 발굴하도록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을 텐데 초등학교 시절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때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왜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다녔던 학교는 제가 5학년 때는 지금과 똑같은 교실인데 거의 100명 가까운 그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들에게 한 번이라도 눈빛을 받느냐, 이것이 큰 관심사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학생들이 적으니까 관심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관심을 적게 받으면 서운해하고 그래서 더 많이 보호를 받기를 원해서 그런 면들이 가장 크게 달라진 느낌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저는 좀 교장 선생님하고 경험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은봉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은봉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마음껏 뛰놀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도시 초등학교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많이 뛰놀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동장도 잘 돼 있었고 또 학교 운동장은 늘 주민들과 함께 쓰는 운동장이었죠. 그래서 운동장에서도 많이 뛰어놀았고 저는 또 초등학교 뒷동산이 이충무공 묘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셨군요. 대개 이제 충무공 묘소 하면 현충사에 있는 걸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충사에 있는 묘소는 충무공의 셋째 아들 이면공의 묘소이고 실제 충무공의 묘소는 은봉면 어라산에 있습니다. 우리 은봉초등학교 뒷동산이었죠. 그래서 뭐 6년 동안 봄, 가을로 소풍을 갈 때 아주 자주 가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시골 초등학교들은 많이 노는 자연과 더불어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지금 교장 선생님 다니셨던 곳은 이제 과밀학급이었네요. 과밀학급이었죠. 그래서 선생님 눈빛 하나 받는 게 굉장히 그 소원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 교육 현장을 보면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과밀학급 이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농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천안, 아산처럼 계속 발전이 되는 곳은 또 과밀학급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이 파악하시기에 우리 충남 그 교육 현장에 과밀 현상이라든지 등등 현재의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시간이 적으니까 우선 네. 고등학교 상황을 말씀을 네. 드리면요. 고등학교 상황에서 지금 현재 천안하고 아산, 특히 아산에서도 지역마다 그 학생 수에 대한 그런 분포라든가 이것이 너무 이제 다른데 네. 무리하게 지금 아산의 경우는 평준화, 다시 말해서 교육감 전형을 실시하게 됨에 네, 따라서 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 탕정이라든가 배방 이쪽의 경우는 학생 수가 너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도심으로 구도심으로 들어가면 너무 적고 하는데 이것을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상실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무리하게 평준화를 한다든가 교육감 전형을 한다든가가 네. 아니라 준비된 데부터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앞으로는 지금 무조건 이렇게 평준화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는 것부터 선택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학급, 과밀 학급이라든가 또는 지나친 과소학급의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교육감 전형 문제는 사실 저도 2년 네, 전에 네. 충남교육청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할 때 네, 네. 제가 사전 준비 부족을 이유로 네, 제가 지금 네. 반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아산은 지금 교육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그렇죠. 완전한 도시 지역이 아니라 도농 네. 복합 네,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포, 음봉, 네. 영인, 인주 이런 외곽 지역은 시내권으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온양 시내권, 그 다음에 배방 시내에 고등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통학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고된 이 통학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 오다가 지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렇다고 보면 내 집 앞에 네. 학교가 있을 때 학생들에게 정말 학습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네, 보장이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권역별로 고등학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천안 같은 데는 거점별로 그래도 학교가 있습니다. 네. 도심에 많이 있지만 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아산의 경우에는 네. 전혀 없죠. 없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온양을 둘러싸고 있는 네. 11개 읍면이 있는데요. 네. 지금 외곽은 배방읍 빼놓고는 지금 외곽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육감 전형을 하다 보니까 네. 강제 배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인문계 고등학교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요.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립 기준이 이제 학급당 인원수, 그 다음에 학생 유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가구수. 이걸 가지고 이제 네네.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유발 기준을 교육부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럼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렇죠. 그걸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산시도 역시 교육 문제는 네. 교육청과 아산시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첫 번째가 아산 보통 시장님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 하면 경제라든가 네. 무슨 이렇게 그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교육과 문체 부흥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고 교육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산의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교육을 또 문화와 체육을 강조하시는 지도자가 생긴다고 한다면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8대 비전을 설정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를 네.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네, 교육 네. 1번지 아산으로 삼았습니다. 예, 예. 이 교육의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은 네, 네.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우리 아산이라는 이 터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네. 모든 교육 활동에 대한 것들을 네. 뒷받침하는 건 역시 지자체라고 어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교육 환경이 네. 학교 내 교육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또 네. 공동체가 함께 길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유, 그렇죠. 또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네. 정주 환경과 교육 환경이 긴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주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교육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제가 아산시장이 되고 네, 네. 박하식 교장 선생님께서 충남 교육감이 된다면 우리 천안 아산 이렇게 도시화가 급격히 되고 있는 네, 네. 이런 지역에 대한 교육 수요에 네. 능동적으로 또 대응하고 네. 정말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네네.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가 아산 교육하면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아, 그럴까요? 예, 예. 아산 교육 화이팅! 예. 우리 지금 충남 교육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이제 네. 초중고 교육이 있고 또 그 유아기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교육감이 되신다면 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육성하실 생각인가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교육을 흔히 말해서 영유아 교육 이렇게 네, 말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이요. 네. 대표적인 영유아 교육 기관에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는데요. 네. 현 교육감 체제에서는 이 유치원은 이제 교육감 체제 안에 들어가 있고 네. 어린이집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유아 교육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에 또는 교육의 서비스와 재정적인 지원이 다르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무상교육 때문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그만큼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영유아 교육관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적 기능이나 지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교육은 사람 됨됨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네,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학교 커리큘럼 상으로만 보면 인성 교육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 본질적인 교육 과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초등학교 과거에 이제 교육 과거 현재 교육 비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꼭 다시 한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선생님들의 권위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의 그 당시는 우리가 거의 100명 가까이 있는 과밀학급에 있어서도 선생님 한 말씀 하시면 꼼짝 못하고 또 이렇게 그때는 뭐 회초리도 갖고 계셨으니까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선생님이 이것 해라 그러면 반드시 듣고 또 그런 얘기를 있었는데 지금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충남에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건 당연히 좋은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는데요. 네네. 의무와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의식이 희박해졌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소신을 갖고 내가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한번 의지를 갖고 사명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학생인권제로 해서 인권을 갖다 침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인성교육, 윤리교육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지만 이거 한번 재상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인성교육 중에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윤리를 갖추는 것인데 특히 학교에서 필요한 윤리가 학습 윤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습 윤리 조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수업 시간에 학교 생활 중에서 정말 올바른 수업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 지도권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 윤리 조례를 만들고 선생님들에게는 학습 윤리 지도권을 부여해서 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인성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교사의 인권 또 교사의 지도권, 그다음에 학생의 인권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지금 교사의 그 지도할 수 있는 학습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재량과 권위가 많이 지금 훼손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인성교육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인성교육하면 그 사람 됨됨이 교육인데 무엇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정책 분석학으로 제가 이제 행정학 박사이지만 사실은 이제 인문학을 더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인문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제가 터득한 그 작은 지혜라고 한다면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람을 키우는 데는 너무 부족하다. 그 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훌륭한 인성을 가졌던 분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계승할 때 네, 네. 거기에서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더 잘 물려고 하는 노력 네. 이런 것들이 선한 인간형 그리고 또 지혜로운 인간형으로 만들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은봉 중학교 이제 아주 벽지 중학교를 다녔는데 네, 네, 네. 그때 제가 고전을 처음 접했거든요. 오. 그 당시 70년대 초만 해도 네, 네. 국가적으로 고전 읽기를 권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유교양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권장 도서를 지정을 해주고 그 고전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목들에 대해서 논술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네. 그 경연을 했어요. 그 자유교양대회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도대의, 전국대회를 했어요. 또 충남 대표가 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전국대회도 나갔습니다. 충남 대표로. 네. 근데 그때 제가 고전을 읽기 시작한 것 때문에 평생 고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전 읽는 교육은, 고전은 결국 2000년 동안에, 3000년 동안의 베스트셀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그 수천 년에 이어진 지혜를 계승하는 이 고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아마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고전 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네, 네. 예, 미국에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4년 내내 고전 교육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빌 게이츠라든지 IT 분야에서의 걸출한 인물들도 대부분 보면 인문학한 사람들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은 행정학 박사님이어서 네. 또 행정의 달인이시어서 냉정하고 그렇게 예.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활동하신 거 보니까 인문학 강좌를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배경이신 예. 것 같고 그런 인문학이 아무래도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네. 이 따뜻한 인간애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 네. 인간애는 결국에 인문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학교 교과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인문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아산시장이 되면 바로 저는 자유교양대회를 부활시킬 겁니다. 네. 전국의 유일한 그런 대회를 만들어서 네. 정말 고전 읽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교육기관과 함께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 충남이 네. 그런 일을 함께 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육기관, 네. 전 지자체에서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네. 특히 수천 년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고전들을 읽게 하는 운동이야말로 저는 정말 그 좋은 인성 교육의 텍스트가 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시장님이 되시면 그 고전 읽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충남 삼성고등학교를 많이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저랑 똑같은 생각이신데요.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들은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8년 동안 이제 충남 삼성고등학교에 교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고 네. 위원장님과 똑같이 학생들에게 이 소중한 이 지혜가 담겨 있는 고전을 읽게 하고 싶은데 학생들은 고전하면 어려워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전 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1년에 4번씩 네네. 이렇게 쭉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지금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운동을 할 때 이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샘플 잘 활용하시고 지지해 예,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이제 교육이 보면은 그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네, 대부분. 맞습니다. 저는 이걸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바칼로레아 아시잖아요. 네, 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도저히 풀 수 풀수 없는 없죠. 거죠. 네. 예. 그래서 능동적으로 주관적 사고로 또 주관적 서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네,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인문 고전은 정말 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년 전에 온양고등학교에서 여명 인문학 아카데미를 6개월 동안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학생들로서는 낯선 교육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읽고 쓰고 말한다. 이거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능력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네. 그런 능력을 잘 안 길러주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의 그 컨셉 주제를 주고 거기와 관련된 고전 텍스트를 읽고 네, 네. 그 다음에 자기 소견들을 글로 써보게 하고 네, 네. 또 그걸 갖고 와서 친구들끼리 같이 네. 발표를 해서 말하기를 또 터득해보고 네. 그런 거를 했더니
굉장히 네.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잘 가이드를 하니까 금방 이제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자기네 말로 이렇게 글로 써오고 말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몇 년씩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라고 바칼로레아 같은 거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이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실 생각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을 표현할 때 저는 어떤 얘기를 꼭 드리고 싶냐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의 문화를 잘 알게 한 대표적인 것이 K-팝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K-드라마, 네. 근데 요즘에 K-뷰티, 거기다가 요즘에 K-무비. 그래서 이제 K-시리즈가 세계인들한테 매력을 주고 있는데 네. 여러 분야가 K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K를 붙이지 못하는 분야가 에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우리의 교육이 국제적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네. 말하는 거죠. 자신감 있게 우리의 뭐 심지어는 게임하는 친구들도 세계적이 되고 네. 또 영화도 그렇고 또 팝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왜 우리 에듀만큼은 교육만큼은 K를 붙일 만한 세계적인 것이 되지 못했나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습은 학생들한테 개별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은 스카이 대학만을 바라보는 이런 교육이 우리의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시야를 이제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이제 세계인이 되자 이것이 아니라 K 세계인으로 키워라. 그러니까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세계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세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것, 도전적인 것, 또 비판적인 것 이런 CCG에서 맨 마지막에 크레딧, 신용을 얻는 그래서 K 세계인으로서 10가지 C를 갖춘 그런 학생들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 책에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는 이제 학교 교육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학교 교육이 마치 진학을 위한 하나의 준비로 이렇게 여겨지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올바른 인간으로 자라나서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교육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의 성과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그 성과를 표현하는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배출한 학생들을 끝없이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현재 학생들에게 환류시키는 이런 큰 교육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는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없다. 저는 이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깨는 그런 교육감이 탄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만약에 교육감에 당선되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아산 교육을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예, 우리 이제 충남 교육 전체를 발전시키겠지만 오늘 또 저와 함께 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산 교육을 먼저 관심을 쏟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천안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만 우리 아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남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산이 가장 역동적인 도시다. 또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곳인데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아산은 사실 이제 그 맥킨지에서까지도 앞으로 이제 세계 5대 부자 도시로서 지금은 아마 소득 수준이 가장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아산이라고 하는 곳은 산업적으로도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이제 우리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해서 볼 때도 우리 아산의 교육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충남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저는 아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아산을 이제 천안과 함께 IB 국제화 교육 벨트 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교육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작은 꿈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교육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토대가 된다면 학부모들께서 우리 멀리서라도 우리 아산을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또 꿈꾸시는 교육 행정에 대한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 또 저도 아산을 국제 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에 지금 교육감님 생각하는 교육적인 분야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정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산 발전을 위해서 충남 발전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